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특의 특허법 오늘은 31조부터 4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허법 31조는 지금 법조 조문에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31조는 그냥 통과하고 32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특허의 보호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 특허의 권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저희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팻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또는 변리사 자격증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타내는 내용 중 가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비닐 마스크를 쓴다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는 마스크를 특허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의 질서를 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면 패션 마스크, 이게 비말 차단이 되지 않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비말 차단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패션 마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질서나 또는 우리의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즉 성능 미달, 아이고 아달이 아니죠. 성능 미달의 제품들은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발명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발생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3조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권리, 능력, 즉 특허의 권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알다시피 특허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허 심판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승계 또는 유증. 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경우는 자기가 직접 발명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전 세대에서 직접 특허를 뭐 아빠가 특허를 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했다든지 뭐 할아버지가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특허와 무관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에서 특허를 직접 본인이 출원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공무원 청렴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호 2명 이상의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해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발명자 이외에 특허자가 공동일 경우, 즉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특허라고 얘기하죠. 공동특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실시할 때 특허를 실시하는데 과연 이 특허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 또는 승계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특허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 전용, 그 다음 통상 실시, 전용 실시죠. 미안합니다. 전용 실시와 통상 실시를 했을 때 통상 실시는 임의적으로 이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통상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나 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그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고 나서 그것은 법인이나 또는 그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떻다? 그에 상황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명문화되어져 있죠. 그 판례에서도 직접 읽어봤었죠. 통상 실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용 실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특허를 했을 때 2인 이상일 경우에 두 명 다 서로 확약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실시권을 이렇게 넘겨줘야만이 그 특허권이 승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조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즉 권리자가 없는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한 것과 권리자가 있는 사람들의 특허를 출원했을 때의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사항입니다. 이 34조는 여러분들 잘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이나 또는 IPA 시험에서도 가끔 예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즉 이것을 우리는 무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한 특허 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 출원이 33조 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되게 복잡하죠. 62조 2호에 따라 해당하며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은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의 한때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생님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권리자가 없는 사람이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성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외국인이 직접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즉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 권리는 당연히 출원을 하고 심사, 그 다음 등록의 이 3단계를 모두 거쳤다 할 경우에 무권리자는 출원은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 출원은 일단 명세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라고 해서 바로 증명하거나 찾아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걸러질까요? 바로 심사에서 걸러지겠죠.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된 거죠. 자,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특허 심사관은 이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겠죠. 자,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즉 30일이 지나면 당연히 특허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권리자의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다시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 특허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4조에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했지만 그 특허 출원을 한 절차상의 하자로 거절이 됐다 하더라도 그 거절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즉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즉 뭐 하라는 거예요? 특허의 거절 이유를 보정이나 또는 보완이라는 말이 맞겠죠. 자, 보완을 해서 그 특허 출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조는 무권리자의 절차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특허에 관한 내용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4조와 35조의 내용은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무권리자의 특허가 그 권리자로서의 능력이 보완됐을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34조와 35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권리에 대한 보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35조는 읽고 끝내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자, 무권리자죠. 133조 2랑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와 특허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 출원으로 본다. 즉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해서 거절 심사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가지고 출원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때는 출원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이 30일은 특허에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와, 즉 특허에 권리자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했는데 권리자가 있는 제3의 나발명 씨가 그 특허 출원한 것을 다시 출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권리자의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 경우에는 특허가 출원되지 않는 거절 절차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국인은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서 빨리 출원을 하는 게 낫겠죠. 잘못하다가 어떨 수도 있다?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출원을 본 제3자에게 다시 특허 출원을 추월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죠. 미성년자나 외국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빨리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럼 외국인들은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에 가서 특허 출원을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국에서 외국인이 정당하게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그러면 1년 안에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이 특허 출원을 하다가 특허 출원을 뺏길 것 같다면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자국에 가서 특허 출원을 하고 파리 조약에 따라서 1년 안에 우리나라의 특허권을 등록만 하면 그 권리는 이중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선생님 미성년자는요? 그러면 빨리 아빠나 엄마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변리사들을 찾아가서 특허 출원의 권리를 빨리 획득해야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36조 선출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원이니까 먼저 특허에 대한 출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36조 선출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변리사 주관식 문제를 시험을 볼 때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36조 선출원 제1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 1항 먼저 잠깐 설명할게요. 자, A라는 특허 발명이 아주 동일하게 똑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이 9월 22일 오전에 출원한 A가 있고 오후에 A라는 발명품을 또 오후에 출원한 경우는 지금 여기 특허 출원을 먼저 한 이 오전에 예를 들어서 나발명이라고 할게요. 오후에 한발명씨. 내가 늦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나발명씨의 특허 출원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출원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 출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1항은 똑같은 A라는 제품이 9월 22일 날 출원하고 9월 23일 날 출원하면 당연히 나발명씨 출원이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9월 22일 날 시간에 상관없이 이 길 12시부터 24시까지 딱 특허 출원을 했더니 지금 동시에 두 개가 특허 출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엄마가 둘인데 아이는 하나죠.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반을 자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직접 양보합니다. 왜? 내 아이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 21일 날 발명한 AA라는 작품은 서로 협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죠. 허허, 선생님, 디자인은요? 디자인은 예외의 경우입니다. 상표,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하라고 합니다. 너희 둘이 얘기하고 와.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 둘 다 무효 처리해 버립니다. 소멸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제비 뽑기. 선생님, 똑같은 특허의 개념인데 왜 디자인은 제비 뽑기예요? 이거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자 디자인을 봐볼까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특허는 얘가 출원을 해서 이렇게 문서화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디자인은 어때요? 딱 한번 보고 쓱쓱쓱 비슷하게 그렸어요. 유사의 디자인은 두 가지 있죠. 유사 디자인과 한벌 디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디자인을 한 번만 살짝 그냥 넌지시 보기만 하더라도 아 저거 원래 특허 출원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A라는 친구의 디자인을 살짝 봤어요. 야 저거 디자인 좋은데?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비슷하게 아니면 뭐 프린터로 컬러 프린터로 딱 해가지고 비슷하게 딱 냈어. 이거 어떻게? 디자인의 출원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복불복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당첨된 사람이 갖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도 디자인도 이렇게 추첨으로 하는 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요즘 그렇게 빨리 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비밀을 가장 잘 유지해야 될 게 바로 디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익히는 부분들도 꽤 빠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디자인도 역시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3항입니다. 특허 출원된 발명과 실용실한 등록된 고안이 동일할 경우 그 특허 출원과 실용실한 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1항을 준수하고, 즉 특허 출원과 실용실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요. 그 특허 출원과 실용실한이 같은 날에 출원 것이 같은 날이면 어떻다? 협의해라. 뭣도? 특허도 실용실한도. 뭐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4조.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실한 등록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된 또는 실용실한 출원은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2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그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실한 출원에 대하여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특허와 실용실한이 짠 충돌할 경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A라는 제품을 특허로 출원하고 A라는 제품을 실용실한으로 출원했을 때의 경우죠. 그러면 1항, 2항, 3항처럼 그대로 적용을 하던데 단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 예를 들어서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특허와 실용실한을 딱 하게 됐는데 실용신안이 하루 빨랐어요. 그럼 당연히 실용신안으로 그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는 거고 특허는 등록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 둘이 같은 날 하나는 특허 하나는 실용신안으로 됐으면 협의를 해라. 그런데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든지 누가 또는 뭐 무효하든지 아니면 내가 출원 취하할게요 라고 하면 그 어느 하나의 당사자가 당연히 출원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자,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신결이 확정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도 역시 거절의 사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둘이 협의를 못했어. 그런데 특허나 실용실이나 어느 제품 하나가 거절되면 당연히 거절되지 않은 제품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오늘은 5항까지만 할게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 제
5항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즉 특허를 출원했는데 발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이거 무슨 말이에요? 1항, 2항, 3항이 모두 뭐 선출원의 경우 아니면 같은 날 등록될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세 번째 뭐 이렇게 출원이 충돌했을 경우 뭐 포기, 무효, 취하, 거절의 결정을 해서 하나가 선택된 경우라 할지라도 어때요? 뭐가 없는 경우? 특허에 권리가 없는 자였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발명자가 아니고 발명과 또는 그 이외를 제외한 특허 출원이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와 같아요? 무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특허 출원이 하지 않은 것으로 소멸되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이거 6항까지 있네요.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2항에 따라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특허청장은 둘이 이제 협의하라고 했더니 기간을 일정 뭐 한 달 안에 협의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둘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둘 다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의 판결이죠. 둘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 A라는 제품을 나발명 씨와 한발명 씨가 이렇게 발명했는데 나발명 씨는 어때요?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발명 씨는 예를 들어서 뭐 발명가야 그냥 말 그대로 특허를 출원하기에 참 좋아하고 이제 발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이 특허를 비중 있게 값어치 있게 쓸까요? 바로 나발명 씨가 더 쓰겠죠. 업으로 하니까 한 선생님 저 지금 이거 아니면 회사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협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 그 업무상 그 특허 발명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 이러이러한데 제가 이런 공장을 하는데 이 제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제품을 지금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한발명 씨를 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나랑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당신도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때요? 한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번 같이 상생해 봅시다. 라고 해서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 그게 아니고 나발명 씨도 사업가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발명 씨도 사업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 특허를 포기할 수 없는 정말 핵심의 가치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 특허를 공유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허 기간이 존속 기간이 20년이니까 그다음에 특허 출원하는데 17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제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뭐 공증을 받아야겠죠. 특허를 받아놓고 나발명 씨가 한 8년 쓰고 그다음에 한발명 씨가 한 8년 쓰고 이렇게 우리 둘이 나눠서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협의라는 것은 뭐 둘 상대 당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경우도 아마 판례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특히 이 36조 선출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왕왕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목도 길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 중 어때요?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런 그 법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또 체크해 놔야겠죠? 36조 선출원까지 했는데 36조의 충돌 사항이나 또는 판례를 한번 검색해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중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